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든 목소리가 새엄마 가게 창고에서 주워온 USB 안에서 아주 또렷하게 웃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손님을 치르고 난 조미양 고깃집은 아침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는데요. 조미양이 쓰레기를 버리러 창고 문을 열었다가 상자 옆에 굴러있는 작은 은색 USB 하나를 발견한 건 그때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지? 조미양은 상자를 살펴봤습니다. 상자에는 건양그룹 로고가 찍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요. 어제 황 실장과 구 실장이 급히 들고 와서 임시로 보관해달라고 맡기고 간 그 상자였습니다. 이거 잘못 떨어뜨리고 간 거 아닌가? 그냥 상자 위에 올려놓을까 하다가 조미양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건양 사람들 눈빛이 어제 유난히 심각했던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원한테 보여줘야 하나. 결국 조미양은 USB를 손에 꽉 쥐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작은 방에서는 정원이 밤새 뒤척였던 흔적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는데요. 새엄마, 벌써 출근 준비해요? 출근은 무슨 출근이야? 사장 출근이 어디 따로 있어? 조미양은 웃어 보이려 했지만 표정이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이거 너 의견이 좀 필요해서 들고 왔어. USB를 보는 순간 정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제 황 실장이랑 구 실장이 여기 상자 놓고 갔잖아. 그 상자 옆에 굴러다니더라고. 그냥 돌려주기엔 느낌이 좀 이상해서. 정원은 USB를 손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금속 덩어리인데 이상하게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새엄마, 이거 제가 한 번만 볼게요. 잘못 건드리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안 건드리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래. 대신 약속해. 조미양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나 불러. 차기범 딸 일이라면 나도 물불 안 가리는 거 알지? 정원은 웃으면서도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저 혼자 다 떠안지 않게 노력해 볼게요. 정원은 노트북을 꺼내 2층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잠깐 손을 모으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 무언가 기도를 하는 사람 같기도 했는데요. 자, 열어봅시다. 얼마나 더 나쁜 사람들이었는지. USB를 꽂자 곧바로 몇 개의 폴더가 떴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약자와 숫자들 사이로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25ISUA. 25회수와? 정원은 제목을 읽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결국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지만 그때 정원에게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였는데요. 정원은 이어폰을 꽂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잡음이 조금 섞인 소리 뒤로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 진짜 못 살아나가게 만들어. 차기범, 저 사람만 뒤집었으면 조용해질 거야. 정원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어폰을 빼버리고 싶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서는 익숙한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한영순한테는 따로 말 안 해도 되지. 아이는 데려오지 마. 위험하잖아. 사고처럼 보이게만 하면 돼. 건설 현장은 원래 위험하지 않나. 그 목소리는 분명 진태석이었습니다. 정원은 여러 번 미디어에서 들어왔던 그 음색을 눈을 감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를 살인자로 만든 목소리가 여기 있었네. 정원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라고만 들었던 현장, 평범한 산업재해처럼 포장됐던 사건 뒤에 이런 대화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파일도 재생하지 못한 채 정원은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차기범의 얼굴이 떠올랐고
감옥 철창 사이로 건넸던 아빠는 괜찮다는 거짓말 같은 위로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괜찮지 않았겠지. 나처럼.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정원은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제대로 들어야 할 다음 파일들을 끝까지 듣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각 공난숙은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실에서 구실장과 옛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건양 쪽 이사회는 깔끔하게 넘어갔습니다. 차정원 공식 직위 정지, 여론도 대체로 회장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구실장이 보고를 마쳤습니다. 언론이란 게 처음 던져준 프레임을 잘 안 벗어나거든요. 공난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가짜 며느리 속은 재벌가 이 정도면 조금만 더 자극하면 드라마 한 편 나오겠네. 덕분에 우리 영채도 버티기만 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지. 주영채 양은 요즘 표정이 좋지 않던데요. 구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회장님과 진태석 회장님 대화 듣고 나서부터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애는 원래 불안해서 돈 쓰는 애야. 공난숙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정원이라는 애가 치고 나왔으니 영채도 이제 머리를 굴려야지. 세훈이만 붙잡으면 아직 판은 우리 거야. 건양 후계자 며느리 자리는 결국 사랑이 아니라 힘이 결정한다는 걸 애들도 곧 알게 되겠지. 그 말과 동시에 공난숙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하늘. 법적으로는 영채의 오빠, 현실에서는 더 크라운 캐피털의 후계자 같은 존재. 철저한 전략가이면서도 정원에게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약해지는 남자. 하늘이만 내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게임은 언제든지 다시 짤 수 있어. 공난숙은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주하늘은 전혀 다른 표정으로 건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권양가 근처 카페에 앉아 쪽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정원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소문으로 들은 상태였습니다. 정원 씨, 괜찮아요? 그는 여러 번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판이 여기까지 온 데 내 책임도 있는데요. 하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더 크라운 캐피털과 건양 사이에 오갔던 수상한 거래, 그리고 공난숙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쓰고 버리는지. 주하늘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오래 지켜봐 왔습니다. 정원 씨가 가짜 영채인 거 처음 알게 됐을 때 그만두게 했어야 했나 아니면 그때 같이 들고 나와서 다 까버렸어야 했나. 머릿속에서 수많은 선택지들이 뒤늦게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였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정원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옆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결정하는 것뿐이었는데요.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발신인은 조미양이었습니다. 하늘씨,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정원이 이제 혼자 두기에는 조금 위험해진 것 같아서요. 주하늘은 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옆에 서자. 그는 휴대폰을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편 권양가에서는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긴 시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오빠한테 보내면 또 뭐라고 할까? 세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헤라가 내려왔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눈가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세미야, 회사 갈 준비 안 하니? 헤라가 일부러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원 언니한테 한 번만 전화해보면 안 돼요? 세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잘 지내냐고만. 지금 그 아이한테 우리가 무슨 얼굴로 전화를 해. 헤라는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은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
우리가 나서면 그 아이가 더 욕먹을 수도 있어. 근데 엄마가 제일 힘들어 보이는데. 세미는 혜라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원 언니 진짜 딸인 거 언니가 말한 거 사실 맞죠? 혜라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어렵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미야, 지금은 그런 얘기 꺼내지 말자. 엄마가 아직 정리 못한 이야기야. 엄마가 정리 못한 이야기면요, 언니는요? 언니 인생은 누가 정리해요? 세미의 질문에 혜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리를 피하듯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는데요. 계단을 오르며 혜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아야, 미안하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그 조금만 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혜라는 끝내 타협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미향 고깃집 2층 작은 방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 조미향, 그리고 주하늘. 두 분을 이렇게 한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이상하게 좀 든든하긴 하네요. 정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새엄마도 있고 하늘 씨도 있고. 예전엔 뭐든 혼자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셋이 싸우면 되지. 조미향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까지 끼면 넷이네. 기범 씨까지 합하면 5이고. 건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 5 마음만큼 크지는 않을걸. 주하늘은 웃으면서도 정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정원 씨, USB 안에 뭐가 있었는지 듣고 싶지 않은데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정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USB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의 목소리, 차기범을 희생양으로 삼자는 대화, 한영순이라는 이름이 무심하게 오르내리던 순간들. 얘기를 들으면서 주하늘의 손은 점점 더 꽉 쥐어졌습니다. 역시 그때 그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네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정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억울함만 풀고 끝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건양이라는 성 전체를 뒤집어야만 끝나는 싸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정원 씨. 주하늘은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싸움 저도 끼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 판의 피해자예요.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왜 더 크라운 캐피털이 건양과 그렇게 얽히게 됐는지 오래전부터 의심만 하고 있었거든요. 조미향이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습니다. 하늘씨, 그럼 난숙 회장님이랑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양모가 회장님이든 진짜 엄마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하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복수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까지 괴물이 되지는 말자고요. 정원 씨 아버지 말 맞잖아요. 내 마음까지 다 태우지는 말라고. 정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하늘 씨도 새엄마도 이상하게 제 아버지랑 말투가 닮았어요. 복수하라고 응원하면서도 끝까지 사람이길 바라잖아요. 그게 사랑이지. 조미향이 대신 답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남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지 뭘. 잠시 후 방 안에는 조용한 공감대가 흘렀습니다. 그렇게 셋은 각자의 상처와 분노를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난숙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방 문 밖에서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숨죽여 듣고 있었는데요. 공난숙과 진태석이 전화 통화를 마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진짜 수아는 허허벌판에 세워놔야 해요. 공난숙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맨몸으로 세상에 내보내고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야 가짜 수아도 목숨 걸고 우리 편에 붙어 있을 테니까요. 조금 과한 거 아닌가. 태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내 아이였을 수도 있는 애인데. 회장님, 내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난숙은 단호했습니다. 중요한 건 건양 그리고 지분이에요. 감정 섞어서 판을 치면 결국 다 잃습니다.
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한번 잃어본 사람 마음. 영채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수아를 허허벌판에 세워두자는 그 잔인한 말 뒤에는 결국 자신도 언젠가는 똑같이 버려질 거라는 그림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나도 그냥 도구였구나. 영채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허탈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걸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믿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늘 누군가의 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에 불과했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영채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에서 목적지를 적으려다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미양 고깃집 주소를 눌렀습니다. 하필 거길 가네 내가. 조미양 고깃집에 도착한 영채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을 보고 누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늦어 손님은 거의 없었고 조미양은 설거지를 정리하다가 영채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주영채 씨? 안녕하세요, 사장님. 영채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원 씨, 혹시 여기 있나요? 조미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에 있어. 근데 올라가기 전에 너 스스로 괜찮겠어? 거기 올라가면 아무 말도 못 듣고 내려올 수도 있어. 영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 듣고 내려오기만 해도 다행이죠. 그래도 한 번은 제 입으로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2층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정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엄마? 나 아니야. 영채는 문 너머로 짧게 답했습니다. 주영채야. 진짜 주영채. 정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질투, 원망, 미안함, 피로, 그리고 묘한 동질감까지. 왜 왔어요? 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 하려고요? 나도 여기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얘기 들으려고요. 영채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원 씨, 나도 버려질 것 같아서 왔어요. 우리 둘 다 이 집안에게 속았잖아요.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정원은 예상치 못한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영채는 지갑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엄마 서랍에서 꺼내온 거예요. 공난숙이 숨겨놓은 기록들 중 일부겠죠. 정원 씨가 가진 USB랑 연결될지도 몰라요. 왜 이걸 나한테 줘요? 정원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영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원하면 빼앗아서라도 가져야 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가져온 건 다 금방 부서지더라고요. 이번에는요, 그냥 같이 나눠서 부숴보고 싶어요. 이 판을. 정원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한 번만 같은 방향 보고 얘기해보죠. 그 후에 제가 주영채 씨를 믿을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게요. 그 말에 영채는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기회를 한 번은 주네요. 그래도. 잠시 후 방 안에는 네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조미향과 주하늘까지 올라와 USB 2개를 가운데 두고 둥글게 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주하늘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건양과 더 크라운, 두 집안 심장부를 건드리게 될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우리만 다칩니다. 끝까지 갈 자신이 있는 사람만 오늘 여기 남아 있어요.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원, 영채, 조미양, 주하늘. 네 사람 모두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원은 마지막으로 USB 목록에 뜬 폴더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HNHR. 한혜라, 한영순. 정원은 폴더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열면 엄마가 어떻게 한혜라가 되고 어떻게 한영순을 버렸는지 다 나오겠죠. 정원 씨.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 열어도 됩니다. 언젠가 꼭 열어야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부터 정하죠. 감정에 휩쓸려서 시작하면 중간에 무너집니다. 정원은 폴더 위에 올려놓았던 커서를 천천히 치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부터 정리합시다. 아버지 억울함, 엄마의 죄, 건양의 죄, 난숙 회장님의 죄, 우리 각자의 죄까지 다 직시할 준비부터 하고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버려진 딸과 가짜 딸, 새엄마와 양아들이 한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서로를 조금씩 믿어보기로 한 순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결심이 건양그룹과 더 크라운 캐피털, 그리고 한혜라와 공난숙, 진태석의 숨겨진 과거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올 첫 번째 균열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모른 채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